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장동현입니다. 오늘 오피스텔 이사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제가 오늘 오피스텔 이사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에서 이사를 하시게 되면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화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사 비용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화물 엘리베이터가 하나인데 그날 이사하는 팀이 많다면 그 엘리베이터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사를 한 것은 오피스텔 한 동 9층에서 14층으로 이사를 하는 층간 이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를 시작한 시간은 1시 30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시에 도착을 해서 자재를 올리려고 하는데 주차장에 보니까 이삿짐 차가 4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 생각부터 했죠. 그리고 조금 오래 걸리겠다, 그런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고 시작을 하려고 이제 자재를 가지고 화물 엘리베이터로 갔죠. 근데 화물 엘리베이터로 가는데 다른 이삿짐 센터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왜 그러냐,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도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이사 시작을 늦게 했고 자기도 끝마치는 시간이 늦어졌으니까 저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알겠다, 자재만 올리겠다, 한 분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리실 가서 얘기를 했죠. 알겠습니다. 관리실 가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내가 일반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겠다. 2번 정도, 뭐 많이 가져가면 1번, 그렇지 않으면 한 2번 정도 자재만 올린 다음에 화물 엘리베이터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건 또 관리실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을 들어보니까 오전에 3팀이 이사를 하는데 화물 엘리베이터 하나로 소화가 안 되니까 일반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니까 그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컴플레인을 넣은 거예요. 관리실에 왜 자꾸 이삿짐을 일반 엘리베이터로 올리냐, 막 이렇게 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관리실에서는 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전에 엘리베이터 하나로 3팀이 이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올린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계속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짜증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그냥 일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뭐 조금 언쟁을 높이다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잔짐 포장을 하고 이제 저도 올려야죠, 지금. 근데 이제 순서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잔짐을 포장을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복도에다 쫙 깔았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포장해서 밖으로 빼는 동안 한 팀이든 2팀이든 이사가 끝나서 빨리 빠지길 원했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내가 단독으로 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 희망사항이었어요. 2시에 또 2팀이 이사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팀이 빠졌는데 뭐 어떻게 4팀이 된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쓰는 사람이.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층간 이사를 했거든요. 같은 건물에서 층수만 달라지는 이사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집은 9층 홀수층이었어요. 그리고 이사가 들어가는 새 집은 14층 짝수층이었어요. 오늘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는 하나, 둘, 셋, 네 개였어요. 하나는 화물, 하나는 전층 운행, 하나는 홀수층 운행, 하나는 짝수층 운행. 뭐 이유 여하를 떠나서 내가 사용 가능한 건 전층과 화물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다른 이삿짐 센터는 들어가거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화물과 전층 이외에 홀수나 짝수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죠, 그분들은. 근데 저는 2개밖에 못 써요. 그런데 역시 아니라 다를까, 엘리베이터가 딱 고장이 났어요, 화물 엘리베이터가.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이게 언제 고쳐질지도 뭐 이러다가 해 떨어진 다음에도 집에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관리실에 가서 얘기를 하고 몇 번 정도는 엘리베이터 수리하는 동안 올리겠다. 뭐 어쩔 수 없죠, 관리실도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으니까. 그러고 나서 몇 번 올린 뒤에 엘리베이터를 다시 수리했는데 또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생각한 시간은 한 4시간 정도면 이사가 끝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2명이 작업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지만 제가 3명이 들어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즘 방문 견적 와달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빨리 끝내고 한 집이라도 더 제가 방문 견적을 가기 위해서 사람을 1명 더 써서 3명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한 2시간 더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그리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이사 중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난이도예요. 층간 이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이 딱 끝나니까 막 진이 빠지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나도 힘들다. 그렇게 느끼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피스텔에 살면서 손 없는 날, 특히 월말, 특히 이사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럴 때 내가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면 관리실에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내가 며칠 날 이사를 나갑니다. 왜냐하면 관리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통보는 하세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시면 안 되고 손 없는 날이나 월말에 이사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엘리베이터를 나만 쓸 수 있는지, 그날 이사를 들어오거나 이사를 나가는 호수가 있는지, 그분들은 몇 시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지 그것 정도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날밖에 안 되니까 그날 이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개 중에 몇몇 분은 그날이 아니어도 이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편하게 이사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날짜를 바꿀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날짜를 한번 조정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정말로 날짜를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관리실에 내가 나만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꼭 한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실은 엘리베이터를 쓸 수 있다 없다,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얼마다, 그리고 쓰시면 된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꼭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일 이사하는 날 관리실에도 얘기하지만 경비실에 더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죠. 근데 이제 경비분들은 여러 팀이 모이게 되면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드려요. 서로 협의해서 양보하면서 쓰세요. 그리고 경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다른 곳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쓰레기를 얼마나 버리는지, 폐기물을 얼마나 버리는지, 폐기물 비용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스티커는 다 부착하고 가시는지, 그런 것들 내가 인수인계를 했을 때 다음 경비하신 분께 폐가 되지 않도록 그런 곳을 파악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날 그리고 내가 통보하는 날 꼭꼭 관리실에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네요. 왜 그러냐면 평수가 한 10평 정도 됐을까요? 그러니까 조그만 방이 하나 별도로 있고 나머지는 통짜로 되어 있는 원룸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양쪽에 책꽂이가 쭉 있었고 행거도 있었고 다른 잔짐도 있었고 오피스텔 각 서랍마다 짐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오늘 왜 그러냐면 제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일을 하지 않고 방문 견적만 다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9개에서 10개 정도를 제가 방문 견적을 다녀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쫓기다 보니까 뒷 고객님 약속 시간이 너무 쫓기다 보니까 내가 그냥 한번 이렇게 쑥 훑어보고 그냥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 끝난 다음에 힘들다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내가 여기 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견적을 잘못 봐서 우리 지점이나 제가 아는 사장님께 일을 드렸다면 그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하죠. 내가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견적을 잘못 책정을 해서 이분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한 명 더 데려갔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저만 조금만 더 힘들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일한 사장님한테는
제가 페이를 조금 더 드렸죠. 그래서 내가 하길 다행이다. 다음부터는 견적을 조금 더 꼼꼼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했던 하루였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에 살고 계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진짜 명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시간 안에 이사가 끝나지 못하고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내일은 한 2달 만에 강원도로 지방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내일 뭐 또 어떤 좋은 내용이 있다면 제가 생각을 해뒀다가 메모리 해뒀다가 제가 또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고 좋은 이삿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좋은 날 되시고요. 좋은 밤 되시고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